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초정밀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시청하시는 분들의 업무에 새로운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초정밀치기 웨비나의 진행을 맡게 된 LG U+ 박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남겨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도 사전에 많이 올라오고 계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청하시면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많은 좋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U+ 웨비나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인 만큼 오늘 저희가 경품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사전 등록해 주신 분 중에서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드릴 거고요. 오늘 또 설문조사를 지금 이제 띄워드릴 겁니다. 채팅창에 띄워드릴 건데요. 오늘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신 분 중 20명을 또 추첨해서 배달의 민족 1만 원권 상품권, 그 다음에 상담 신청까지 남겨주신 분은 추가적으로 30명을 또 추첨하여서 배달의 민족 1만 원권 상품권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채팅창에 댓글을 적극적으로 많이 달아주시는 분, 그리고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 분 중에서도 저희가 선정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웨비나의 발표를 맡은 두 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또 준비도 많이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LG U+의 이대식님, 그리고 HNI의 이종영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G U+ 이대식입니다. LG U+에서 초정밀치기 상품 PM으로 사업 전략과 기획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초정밀치기는 예전에는 토지를 측량하거나 건설사에서만 사용했었는데요. 요즘은 시내버스, 그리고 골프장, 축구장, 스포츠, 자율주행, 드론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GPS라고 불렀던 위치 정보의 한계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비스하는 RTK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HNI 이종영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NI의 이종혁입니다. HNI는 그 U+의 초정밀치기 사업 파트너사이고요. RTK 원천 기술사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제품 본부장이고 위치 정밀도 기술 개발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왔고요. 오늘 웨비나에서 RTK 기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끝나고 자유롭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발표 중간중간에 궁금한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 각 담당자가 바로 댓글로 답변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설명 끝나고 난 뒤에 Q&A 시간에서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실시간으로 한번 소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답변이 바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웨비나 이후에 정리해서 저희가 발표 자료와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오늘 설문조사 무료 컨설팅 남겨주신 분들 많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U+의 초정밀치기의 기술과 다양한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서비스가 요즘에 워낙 핫하다 보니 24년 3월 말 바로 지난달에 KBS 9시 뉴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영상 함께 시청하고 오시죠. 자율주행을 위한 GPS 기술은 이젠 선수들의 과학 훈련에도 필수가 됐습니다. 조끼 안의 센서가 축구 선수들의 속도와 위치는 물론 동선까지 정밀 측정합니다.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시의 공수 간격, 좌우 간격들을 90분 동안 얼마나 선수들이 잘 수행했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최대 15m에 이르렀던 오차는 최근 3cm 이하까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오차가 미터 단위로 나고 있고 많게나 10m 이상 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오차를 원인을 사전에 분석해서 보정하기 때문에 안전과 규제 문제로 주춤해진 자율주행 시장. 관련 기업들은 핵심 기술 고도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곳에서도 이제 GPS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GPS를 쓰는 위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RTK 기술 원천사인 HNI에서 RTK가 어떤 서비스고 그리고 GPS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모셔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이종에 여쭤보겠습니다. RTK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TK가 어떤 약자를 뜻하는 걸까요?
네, 일단 그 RTK라는 건 리얼타임 키네매틱이라는 그 용어이고요. 네. 뭐 굳이 번역하자면 이제 실시간 이동측이라는 말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그 위치를 정밀하게 이제 추계할 수 있는 추계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GPS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PT 장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위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위치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는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GPS나 GNSS라는 기술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는 모르는 장소를 찾아갈 때, 그리고 내 위치로 택시를 부를 때, 주변에 있는 맛집을 알아볼 때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치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그런 부정확한 위치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많이 겪어봤던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택시를 부르죠. 택시를 부르는 위치가 그런데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른 택시의 위치가 정확하지 못해서 택시가 나를 못 찾거나, 아니면은 내가 불렀는데 택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길을 건너가거나 할 때 정말 우리는 되게 많이 불편을 느끼곤 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느껴보셨겠죠? 또 뭐 저도 전동 킥보드를 가끔씩 타는데요. 킥보드를 찾으러 갔는데 킥보드가 없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혹은 킥보드가 보통 길 건너편에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짧은 거리를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사용하는 건데 찾지 못해서 불편한 경우가 많고요. 반납을 하려고 해도 내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반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하죠. 요즘은 렌터카뿐만 아니라 카쉐어링이라는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서비스들은 찾으러 갔더니 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실외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찾으러 가는 일이 큰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정확하지 않은 위치 정보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들이에요. 출근할 때 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착 정보가 비교적 많이 잘 맞는다고 하는데, 시간을 딱 맞춰서 갔는데도 버스가 마침 떠나버린 경우도 있고, 5분 후에 도착한다는 버스가 계속해서 5분을 가리키는 적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위치 정보가 되게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에 왔다고 운행을 종료하게 됐는데 정확한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처음 가보는 곳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운행이 먼저 종료돼 버리면은 지리를 몰라서 불편할 때도 아주 많죠. 오늘 말씀드린 초정밀치기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RTK가 또 GPS 어떻게 다른지 또 이정현께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LG U 플러스 초정밀치기 서비스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GPS의 부정확한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런 GPS가 왜 이렇게 부정확한지 잠깐만 살펴볼게요. 일단 GPS를 통해서 그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그 그림에서 보이시겠지만 그 GPS라고 하는 그 위성은, 그러니까 GPS는 이제 위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GPS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지상에 있는 그 GPS 수신기가 수신을 합니다. 이렇게 수신한 그 전파를 수신기 내부에서 이제 거리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을 세 개를 이제 중첩해서 이제 그리게 되면 그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그 GPS 수신기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구한 어떤 그 위치 정보가 이제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뭐 위성궤도 오차라든가,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위성 데이터 오차, 뭐 전리층 지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거리 가지고 위치를 구하는데 그 거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거리가 맞지 않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지 않는 그 거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위치가 그 최종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GPS의 이제 특징이죠. 그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전파를 수신을 못하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GPS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 GPS의 전파를 받지 않더라도 위치를 그 추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원리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어떤 이 오차, GPS의 오차, 그 부정확함을 RTK라는 기술을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플러스에서는 지금 OSR이라는 방식으로 RTK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RTK라는 기술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RTK는 그 수신기가 있는 위치 근처에 휴대폰 기준국처럼 기준국이 있습니다. 그 기준국이 움직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GPS 수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준국이 자기의 위치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는 그 위치를 이용을 해서 위성으로부터 그 전파를 똑같이 수신기하고 똑같이 수신을 한 다음에 자기 위치를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계산을 했더니 아까 그 이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오차의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준국이 그 오차의 요인을 분석을 해서 주변에 있는 그 GPS 수신기한테 그 오차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RTK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신기들이 약 15km에서 20km 정도 주변에 반경에 있으면 기준국에서 계산한 그 오차 정보를 받은 수신기는 센티미터급까지도 정밀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OSR이라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크기도 하고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 뭐 속도도 빠른데 비해서 SSR라는 그 방식도 있습니다. 이 SSR라는 방식은 OSR 방식과는 이제 조금 다르게 데이터가 작고 그리고 이제 단방향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OSR 방식에 비해서 정밀도가 약간은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SSR 또는 OSR 방식을 쓰시면 되는데, SSR 같은 경우는 아마 향후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경량 단말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로 아마 차용이 될 것 같습니다. U+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TK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국이라는 그 인프라, 저희가 이제 인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국 데이터를 그 주변에 있는 로봇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무선 네트워크 통신을 써야 되는데요. 이 무선 네트워크 통신을 LGU+에 있는 통신망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무선 데이터, 그러니까 보정 데이터를 지금 수신기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기준국 200개 기준국에서 수집한 그 보정 데이터를 그 주변에 있는 15km, 20km 반경 내에 있는 로봇들에게 정확하게 24시간 365일 동안에 전달할 수 있게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GPS하고 RTK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고 이렇게 물어도 보시는데, 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반 GPS, 지금 그림에 보시는 거는 일반 GPS로 주행한 주행 궤적을 그 밑에 쪽에 있는 그림이 보여주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그림이 RTK를 적용을 했을 때 주행한 궤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일반 GPS는 실제 주행은 똑바로 했지만 저렇게 흔들림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RTK를 적용했던 주행 궤적은 실제 주행한 그대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센티미터급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저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GPS 같은 경우는 전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에서, 안 되는 장소에서는 위치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데드레커닝이라는 추측 항법 기술을 통해서 실제 이제 GPS 데이터를 전파를 받지 않더라도 위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데드레커닝에서 쓰는 방법은 IMU라는 이제 관성 센서를 이용을 하고요. 그 관성 센서에서 나오는 어떤 가속도라든가 아니면 그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각속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이제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기존에 이제 GPS에서 나온 어떤 그 마지막 위치 값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위치를 구해서 GPS의 그 전파를 받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위치를 구할 수 있는
다만 이제 RTK에 비해서는 정밀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전파를 전혀 수신을 못하는 지역에서도 장소에서도 위치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금 터널에서는 GPS 사용하면은 조금 더 많이 차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네. 말씀을 드리신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한강을 갔다가 이제 한강 아래쪽에 이제 가보니까 택시를 부를 때나 이렇게 보면 엉뚱한 지역으로 찍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타고 뭐 이렇게 찍어서 어디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도 또 엉뚱한 지역으로 할 때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RTK를 쓰면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저 HA나의 이정현께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채팅창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말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당장 다 소개는 못 드리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지금 먼저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개만 먼저 짚어보고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TK 기술을 적용할 때 동작 불가한 지역이나 제약 사항이 있는지 한번 어떤 대답이 될까요? 제가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RT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 정확한 위치를 보정할 수 있는 RTK 기준국이라는 기준국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생성한 보정 정보를 그 단말기를 사용하는 단말기에 보내줄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기존에는 기준국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국도 70여 개 정도 되는데 70여 개를 우리나라를 아주 촘촘하게 커버할 수 없어요. 이번에 LG U+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200개로 전국을 15km 안쪽으로 전부 커버하는 인프라를 구축했고요. LG U+의 LTE나 5G망을 이용해서 전국에서 음영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한번 질문을 하나만 더 여쭤보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서 기존의 차량에서는 GNSS와 DR을 보정하고 있었는데 RTK와 DR의 연동도 고려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질문 주셨거든요.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RTK와 DR과의 연동이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GPS와 IMU 센서의 이제 퓨전 융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GPS와 이제 그 퓨전 융합을 통해서 이제 데드 레코닝이 RTK가 아니더라도 지금 사용하는 GPS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RTK 기술이 이제 더해지면 컨셉은 동일한데 데드 레코닝이라는 어떤 그 기술과 또는 이제 RTK 기술이 이제 접목을 하면서 RTK 기술, 그러니까 GPS의 사실 이제 업데이트를 위치를 갱신하는 속도가 조금은 이제 늦는데 그러니까 실내에서 자기 위치를 못 구한다는 어떤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보다 자기 위치를 갱신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 퓨전이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IMU 같은 경우는 그 센싱 데이터의 주기가 거의 100Hz, 1초에 100번 정도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GPS 같은 경우는 고사양으로 갈수록 이제 업데이트 레이트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20Hz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IMU와 RTK 센서가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절대 위치 자체를 100Hz까지 1초에 100번까지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데 실제 이제 컨트롤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RTK와 DR은 정확하게 결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1초에 100번이나 네. 한다고 하니 RTK가 또 자율주행에 많이 접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발표에 이어서 저희가 설문에 대한 답변을 Q&A 시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RTK를 쓰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음영지역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RTK 기술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정밀치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시가 이제 더 이상 엉뚱한 장소로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테헤란로 같이 빌딩이 많은 곳에서는 정말로 길 건너편으로 간다던가 혹은 이면도로, 그러니까 골목길 안에 들어갔을 때 택시가 내 위치를 찾는 걸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택시에 RTK가 적용이 되고 나면은 택시는 정확하게 내 앞으로 저를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킥보드의 위치를 찾는 데 쉬워질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킥보드를 주차하는데 그 위치가 안 맞아서 주차를 못하는 일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과금에 대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도 줄겠죠. 카쉐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쉐어링에서 정확하게 내가 예약한 차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방금 이종혁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서
그 DR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하 2층, 3층에 내려갔을 때 내 차가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제주, 춘천, 목포, 세종시에는 초정밀 버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카카오 맵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카카오 맵을 트시고 초정밀 버스라는 메뉴를 키시면 버스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 계신 초정밀 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더 이상 버스를 기다리시거나 놓치는 일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제주, 춘천, 목포, 세종시에 계시는 고객분들은 저희 서울보다도 더 특이가 더 안전된 또 정밀한 그런 서비스를 이용받고 계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애석하게도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대도시는 아직까지 도입을 안 하고 있고요. 대신 춘천이나 목포나 세종을 포함한 총 몇 개죠, 본부장님? 현재 5개소, 네. 네, 5개 지역에서 지금 네. 서비스를 진행을 네, 하고 카카오를 있고요. 통해서 네. 서비스가 되고 있죠. 네. 네, 이 하루빨리 또 경기도나 또 서울 네. 또 많은 부분에서 또 네. 저희 서비스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연락 주시면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응대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체와 차량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이게 사실 숫자로는 가장 많을 텐데 골프 코스의 홀컵은 사실은 하루에 한 4번 정도 위치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홀컵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플레이어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더 정밀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저는 골프를 잘 못 칩니다만 아마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보이스 캐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알 수 네, 있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도로에 있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위치 관제 서비스들은 지도에다가 강제로 차량을 매칭을 해요. 그래서 마치 잘 맞는 것처럼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밀한 서비스에 대해서 니즈가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레인이 없는, 차선이 없는 농기계들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RTK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기계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의 RTK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드론을 가지고 방제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핀포인트 방제라고 하는데 당연히 드론 굉장히 먼저 도입이 됐죠. RTK들이 붙어서 그래서 날아가서 핀포인트, 그러니까 병해충이 일어난 곳만 이렇게 농약을 분마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지금도 흔히 이미 벌써 일어나고 있고요. 요즘 특히 이제 지자체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솔루션 도입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문제들을 그 관제센터에서 통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속초시, 여기 보이는 화면은 속초시의 화면이고 제설 차량, 속초시는 2개가 가장 궁금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산불 화재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했고 눈이 오면 제설 차량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느 도로가 제설이 완료됐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RTK가 적용돼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서 제설의 현황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와 활용 사례를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재밌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RTK는 일반 GPS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먼저 되는 데가 비싸고 위험하고 더럽고 소중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한테 제일 비싼 거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두 번째 보시면은 어린이 통학 차량이 굉장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요. 동해시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전북교육청에서 통학 차량에 전부 이 RTK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안전운전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볼 수 있게 됐죠. 이 부분은 학부모분들께서 아무래도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맞아요.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또 저 사이에 또 이동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동 볼까요? 두 번째로는 이면도로입니다. 이 GPS의 한계로 그 GPS가 위치가 잘 안 맞는 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멀티패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빌딩이 많으면은 위성에서 내려오는 GPS 신호가 반사를 해서 잘못된 위치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에 있을수록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마 골목길에 들어갔을 때 내비게이션이 잘못됐거나 특히 올림픽대로와 뭐 노량진 근처를 지나갈 때 뭐 잘못된 도로에 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은 특히나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주차 단속을 하는 차량의 정확한 위치와 그리고 내가 어디를 그러니까 교청에서 어느 지점을 단속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솔루션에서 이미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능형 모빌리티인데요.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로봇은 지금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죠. 이미 청와대 앞에서는 특정 업체가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RTK의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자율주행 버스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서비스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쪽과 협업을 하시면서 청와대 근처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저희 RTK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배달을 하는 로봇이라든지 그러면 아니면 그 도로를 이렇게 촬영하는 이런 로봇들이 저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게 그 청와대에서 그 사용했던 그 전에 다른 타사를 이용했을 때는 RTK가 중단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네.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유플러스는 그런 RTK의 그런 음영적인 이런 게 많이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음영지역 그러니까 처음에 망을 설계할 때 음영지역을 이중화하는 것을 위주로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에 청와대에 있던 버스는 특정사가 아니고 이제 국가에 있는 공공자원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네. 국가에 있는 공공자원은 운영비를 들여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비용 측면에서 어려운 거고요. 근데 저희는 통신사로서 기지국,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기지국을 24시간 무중단으로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를 그 인프라 위에 기중국이라는 하나의 인프라 하나를 더 올려서 그래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이 질문에 더불어서 제가 채팅창에 보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들으면서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위치 정보와 같은 개인 민감한 사항들은 어떻게 관리 감독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뭐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혹시 이런 게 괜찮은 건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RTK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실제 RTK 수신기가 있는 위치 근처의 기준국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RTK 수신기에 대한 위치 데이터 수집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RTK 수신기는 실제로 이제 기준국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업로드하는 기능이 기기 자체에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엔트리비라는 이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기준국 데이터를 내보내주는 플랫폼 입장에서, 서버 입장에서는 RTK 수신기 위치를 수집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기준국을 스캔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국이 이제 매칭이 되면, 가장 가까운 기준국이 매칭이 되면 그 기준국의 데이터를 이제 내보내주고, 사실은 이제 그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가 가능하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그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다른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또는 이제 다른 서비스 형태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 공공위치 서비스 사업자 허가의 기준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저희가 이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허가도 이제 받은 상태로 지금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 문제없이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스마트 건설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요즘 아파트 짓는 데 보면은 대형 크레인들이 있거든요. 대형 크레인들이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동작의 영역이 있는데 이 동작의 영역이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인들이 서로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타워 크레인 충돌 방지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각도를 보는 방식, 그리고 GPS를 보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되게 높고 효과는 좀 낮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RTK의 특성은 2, 3cm 정도의 평면 정확도를 가지고 위아래로 고도로도 3, 4cm 정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RTK의 센서를 저 크레인에다 적용하면은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타워 크레인의 충돌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존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보고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도입한 회사가 생길 정도로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골프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이제 뉴스에서 났던 거는 피투게더라고 하는 운동 분석 장치였죠. 그래서 이 회사는 축구 선수의 등 뒤에 조끼에 이 조그만 장비를 달아서, 그래서
운동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가속하는지, 그리고 전술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훈련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축구 선수의 전술뿐만 아니라 경마할 때 말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어느 말이 빨리 가고 있는지, 경정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러너들. 아직까지는 일반 B2C에 있는 장비들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연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조금 있으면은 모든 러너들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바이커들한테 고성능 GPS로 정확하게 자기 운동량을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가 생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양한 사례에서 저희가 RTK를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드렸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채팅창에서 딱 저희 회사랑도 제일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RTK에도 향후에 AI를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이게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대답이 가능할까요? RTK는 아주 정확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서비스와 연동돼서 하는 서비스가 이미 있어요. 저기 오른쪽 세 번째 보시면은 국내에 있는 모 회사가 서울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달려있는 AI 영상 분석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는 버스나 택시에 달려서 그리고 그 도로의 환경을 봅니다. 도로의 환경이 파손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멍이 나 있는지, 아니면 현수막이 잘못 걸려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판단을 한 상태를 RTK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 좌표를 가지고 서울시에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다양한 공무원들이 도로 파손을 정비한다던가 아니면 망가져 있는 교통 표지판을 보수한다던가 이런데 실제로 현재 쓰이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되게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정확한 위치 정보라면 이제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도시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이벤트들을 서로 매칭해서 그래서 이제 자동화해서 AI로 도시를 관리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를 함께 적용해서 또 돌입하는 사례들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정혁 본부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영 지역을 이중화 기술은 누구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위치 정보 관련 타사에서 따라올 수 없는 우리 LG만의 독보적인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질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질문 좋죠. 네, 사실 이제 설명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RTK라는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서부터 계속 사용을 했던 기술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GNSS 수신기, 그러니까 RTK 수신기 자체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25년 전에 그 수신기를 가지고 할 때는 그 수신기 크기가 무게가 25kg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메고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거의 밀리미터급의 어떤 위치를 구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했었는데 RTK 기술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 RTK 기술을 뭔가 이제 계속 발전시켜서 나온 거는 이제 글로벌 업체들 또는 이제 모듈 업체들, 그 다음에 GNS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RTK 기술이 그렇게 오래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이 적용되지 않았던 네, 거죠? 초반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정 분야, 측량이라든가 건설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고가의 수신기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나 이재 책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입 비용이 굉장히 높은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이 기술이 지금 이제 정밀한 위치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분야에 이 기술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무선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무선 네트워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LGU 플러스 통신사라는 어떤 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슬로건처럼 내세우는 게 뭐냐면 모든 GNSS RTK 수신기가 호환되는 서비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보정 서비스를 받게 되면 특정 수신기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정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포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이제 정해진 포맷으로 이렇게 내보낸다거나 그래서 수신기에서는 그걸 이제 디코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신규로 출시되는 어떤 그런 수신기들은 이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디코딩 능력을 이렇게 조금 약간 낮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는 좋은 걸 주더라도 해석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반면에서 이제 U 플러스 초정밀 7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 있는 모든 수신기가 거의 99.9% 호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와우. 좀 과장인 것 같고요. 네, 과장이라고요? 네, 그럼 과장인 것 같고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수신기들과 이제 호환이 될 수 있는 실제로는 이제 그 보정 데이터를 메시지 컴피게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플러스 초정 매치기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내가 어떤 수신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수신기에 대한 폭넓은 그 호환성 때문에 어떤 서비스, 고객분께서 어떤 서비스를 하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이 없어지는 거죠. 걱정이 없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타사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저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까 댓글에도 남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지금 채팅창에 계속해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 통해서 저희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그 설문조사와 저희가 경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문조사를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분, 그 다음에 설문조사 남겨주시는 분, 컨설팅까지 남겨주시는 분 모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오늘 선물을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궁금해하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TK를 네이버에 사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쇼핑 카테고리만 하더라도 벌써 단말기가 200만 원에서 막 600만, 7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플러스에서는 과연 이거를 합리적으로 비용이 도입이 가능한가?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업계에 많은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이대식님, 우리 PM님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특별한 뭐 건설이나 측량 분야에서 혹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고 더럽고 이런 분야에서 쓰여 있다 보니까 대중화가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신 것 같이 네이버에서는 200만 원, 600만 원, 뭐 일전에는 1000만 원 넘는 장비들도 많았죠. 근데 그런 서비스로 저변을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칩을 만드는 제조사와 협업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지금 LG U 플러스에서는 두 가지 단말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동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말을 준비해 놨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있는 단말기는 저희는 기본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차량에 손쉽게 설치해서 초정밀 위치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그래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LG 플러스가 별도로 개발한 단말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단말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밀한 위치와 시간과 그리고 이벤트들, 다양한 센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융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서 연동형 단말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 단말기는 오른쪽에는 기본형 단말기보다 다소 비싸지만은 안에 PC급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지금 현재는 두 가지, 향후 한 서너 가지가 더 추가될 것 같은데, 이런 단말기들을 이용해서 별도의 개발 없이도 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RTK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마 직접 개발을 하셨거나 아니면 외산 단말기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아까 이정욱 본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LG 플러스의 서비스의 특징이 우리 국내나 혹시 국외에서 만들어진 거의 대부분의 RTK 수신기의 포맷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가 서비스하지 못하는 단말기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발견하면 선물 한번 드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모든 규격의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문의 Q&A에 남겨주시면은, 사용하고 계시는 현황을 알려주시면은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서비스들은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공공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저희보다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도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의 회사들의 특징이 기존의 장비를 이용해서 아주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는 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그거랑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가입하시면은 왼쪽에 화면 보시는 것과 같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몇 개나 되고, 가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맵과 같이 위치가 어떻게 되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시각화해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네, 무료입니다. 그냥 드려요. 이거는 가입하시면 관리자분을 바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단말기는 보급형 단말기는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 그리고 저 고급형 단말기는 PC급 성능을 가지고 통신과 각종 IoT 센서들을 붙일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 13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와 RTK를 포함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는 차량이나 킥보드나 아니면 어딘가 설치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월 19,800원짜리 서비스부터 나는 PC급에 있는 단말기를 이용해서 IoT 데이터를 같이 붙이고 그리고 저장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까지 해서 29,700원까지 월 이용료를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 보자면요. 저희가 RTK 서비스를 가장 오래 서비스한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후발주자에 가깝죠. 그런데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준비 기간만 한 3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RTK 서비스는 통신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신사 인프라를 이용해서 전국에서 절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커버리지를 완성했다고 자부하고요. 거기에 많은 제조사들과 협업을 해서 고객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역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RTK 서비스가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시다거나 RTK 서비스를 이제 도입해야겠다고 고민이 계신 분들은 꼭 상담 남겨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쟁력 그 PT 차표를 보시면 타사보다 확실히 인프라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늦게는 시작했지만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지만 커버리지는 그만큼 다 적용이 가능하다. 커버리지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TK 고객 맞춤형으로 만약에 제공했을 때 따로 별도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게 드는지 이런 부분이 들었는데요. 혹시 일단 뭐 비용적인 부분보다도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유플러스의 지금 이제 그 초정 매추기 플랫폼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RTK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면 다양한 어떤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개발을 뭔가 그 고객 맞춤형으로 개발한다기보다는 그 다양한 고객 환경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스스로 셀프 서비스로 설정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 이게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즉시 온디맨드로 뭔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컴플리케이션 기능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고객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솔루션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기본형이랑 지금 고급형 단말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주셨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형 단말기는 차량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장착을 하시면 그 즉시 정확한 위치를 반환하는 이런 단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트래킹하는 그런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급형 단말기는 배포판 리눅스가 올라가 있는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반환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업체들에서 필요한 되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올려서 그래서 융합하게 사용하는 이런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 고급형 단말기는 버스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붙인다거나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모 회사에서는 RTK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센서 정보를 융합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가공을 하거나 이제 뭐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그런 데 쓰기 위한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디바이스를 한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몇 억 정도의 이제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플러스가 이제 제공하는 그 센서 연동형 단말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수준 내에서 그 고객분들께서 원하는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피디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통신사가 아무래도 조금 더 하기 좋은 서비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통신사에서 타사는 어떤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네. 아니면 저희가 비교가 되는지 한번 네. 궁금합니다. 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통신사들이 실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K사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사 중에 MBC에서도 이제 비슷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뭐 그 회사가 어떻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보다 기준국의 개수가 몇 개고 전국망을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인프라를 밝히는 회사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비교할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렇게 지금 그 PM님과 우리 본부장님께서 발표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끝까지 끝나기 전에 오늘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 전에 설문조사를 좀 하고요. 설문조사 하고 또 한 번 더 있을까요? 네, 한번 또 보시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서비스형 패키지 모델이 단일 판매 모델과 서비스형 판매 모델과 비교하여 지니는 우수한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질문상으로 보면 약간 모호해서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서비스형 패키지 모델하고 단일 판매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서비스 패키지형, 그러니까 월 구독료 안에서 이제 포함돼서 판매되는 그런 모델과 그 다음에 단일 판매 모델은 뭐 장비를 이제 따로 구매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 단일 판매 모델보다는 이게 이제 디바이스가 굉장히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 출시를 하려고 하는 디바이스도 있고 그래서 서비스 패키지형 모델에 그 디바이스를 같이 그 포함을 시켜서 하는 그 모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영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용은 이동시 오차 범위가 25cm라고 하던데요. 고정시랑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고급이랑 차이가 있는 게 있을까요? 하드웨어의 스펙을 할 때 기본용 단말기는 그 퀵텔이라는 회사에서 발매한 칩으로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기본 스펙이 정지시 2, 3cm 그리고 이동시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렇지 않고요. 우리가 그 테스트했을 때 이동 시에는 몇 cm 정도로 들어오나요? 일단은 그 속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고요. 이제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10cm 이내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10cm에서 20cm 이제 사이에 이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스펙상으로 뭐 1, 2cm 이렇다라고 보시면 이동 시에는 약 10cm에서 20cm 이 정도는 크게 뭐 한 100km 정도까지 속도를 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에 계속 남겨주신 분 중에 자, U+ RTK는 칩셋 제조사와 개발하셨다고 하였는데 별도의 칩셋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제품에 LTE 등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면 뭐 제품의 설계에서 내장하여 별도의 제품을 또 개발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답변해 가실까요? 질문이 두 개인 것 같은데 하나는 별도의 칩셋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칩셋을 같이 개발했다고 설명드렸던 건 LG U+의 칩셋을 안내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칩셋사 중에서 이제 RTK 칩셋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저희 이제 가장 큰 고민은 기존에 있는 칩셋사들이 칩셋 하나의 가격이 150불을 넘어가서 저변을 확대하기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형을 내는 회사가 처음으로 서비스를 기획했을 때 테스트베드로서 저희의 기준국 서비스와 그리고 이 RTK 서비스를 제공해서 같이 개발해서 그 회사의 그 제품의 출시를 저희가 도왔다고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지금 그 칩셋은 시장 어디에서나 제조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품에 LTE나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면 제품을 설계하여 내장하여 별도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지금 한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제품에 완제품처럼 사용하시는 고객이 한 반쯤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사용을 이제 칩셋 레벨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든 기술력이 있고 충분히 그 입맛에 맞게 개발하시는 게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기업들은 실제 개발을 하시고요. 그거보다는 빠르게 상품화를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 지원을 받으셔서 저희 상품을 이용해서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오전에도 이제 어떤 업체를 이제 만났는데 직접 이제 칩셋 레벨에서 이제 개발을 하신 거죠. 네. 4개월 동안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저희를, 그러니까 U+를 이제 만나고 나서 다시는 개발을 안 하시겠다고.
RTK 기술이 이게 조금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실제 도입을 해보면 그 경험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노하우가 되게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LG 플러스가 제공하는 추계 기술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개발하실 때 아마 속도가 제일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오전에 만나셨던 그 고객분께서는 4개월 전에 저희를 만나셨다면 그런 고생을 실제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 그 말씀하셨고요. 그때 만나고 싶었다고. 그때 만나고 싶었다. 네. 네. 아쉽지만 지금 네.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너무 운이 좋으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고객분께 제가 이 웨비나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아.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저희 유플러스와 함께하고 이제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좋은 혜택들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내 어린이 시설 기관이나 복지기관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년층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적용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보신 것처럼 RTK는 초단위로 그 위성과 그리고 이동통신과 통신을 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게 만든 기술이 지금까지 나온 단말기를 통틀어서 아까 축구 선수가 쓰는 장비가 가장 작거든요. 그게 기술이 개발이 완료된 게 올 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린아이들한테나 노인한테 쓴 건 없지만 또 말씀드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미 축구 선수가 쓸 수 있는 동그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적용하는 건 이제는 어렵지 않다는 게 되겠죠. 다만 조금 이제 우려가 있다면 소형화는 이제 배터리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시나리오를 같이 고민해보고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유플러스에 또 문의를 해주시면 지금 문의처에 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네. 고민을 해서 좋은 서비스로 또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데 저희가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마무리로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TK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RTK를 지원하는 GNSS 모듈을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에 GNSS 모듈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에서 RTK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RTK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레벨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RTK가 필요하시다면 RTK가 지원되는 GNSS 모듈을 필수적으로 일단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필수로 사용하셔야 네. 된다는 점을 인지해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사례에서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국방부에서도 혹시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아직? 아직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공공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려고 하시는 데가 해수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측위를 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미 있는 거고, 해수부에서 이제 그 선박들의 위치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있고, 국방부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 일단 U 플러스 서비스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제 저희 HNI에서 이제 국방부 쪽에 로컬 기준국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실제 RTK 수신기를 이제 제공을 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포가 떨어지는 위치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U 플러스 초정밀치기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와 아니면 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하나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슈보다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고객분들한테는 비싼 서비스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 게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낮출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낮추는 가격적인 배려를 좀 낮추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종혁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별도의 GNSS 모듈을 써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손에 누구나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별도의 GNSS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우리가 GPS나 GNSS라는 기술적 용어를 모르고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장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술 개발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높이의 정확도와 위치의 정확도는 또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이 가능한 건가요? 본부장님? 이게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예, 높이의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위치 정확도가 1cm라고 하면 높이는 1.5cm? 그 정도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다. 네,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이 1시간 만에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들 저희가 또 다 저희가 추후에 웨비나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오늘 공유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에게는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에 지금 댓글창에 마지막 끝까지 함께 남겨주시고요. 오늘 안타깝게도 시간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오늘 마무리, 오늘 처음으로 U+에서 오늘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초정 밀치기를 웨비나를 같이 함께 해봤는데요. 한 분씩 먼저 오늘 끝낸 소감 한 번씩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PM님 오늘 PM으로서 참여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 많게 봐주시고 또 많이 질문 남겨주셔서 제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깊은 얘기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또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 리허설이 없던 것 같은데. 네.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를 말씀드리고 네. 오늘 사실 참가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또 호응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예상 외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대식 책임님하고 제가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알침자입니다. 알친자. 무슨 뜻이죠? RTK 미친 자들이라. RTK 미친 자들. 네. 저희가 국내 RTK 기술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서 이제 계속 말씀했던 것들이 RTK 이제 도입 허들을 저희가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이제 기술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대식 책임님께서는 이제 서비스 상품 쪽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RTK 기술이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제대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전에도 그렇고 서부에도 지금 설문조사도 그렇고요. 계속 남겨주신 분들, 컨설팅을 요청해 주신 분들 저희가 웨비나 이후에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PM님께서 함께 저희가 끝까지 잘 케어를 해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가져본 웨비나인데요. 사전에 거의 700명 넘게 또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실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처음 했던 만큼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웨비나 관련 궁금한 사항들은 지금 띄워지는 문의처, 아까 문의처 보이시죠? 이쪽인가요? 네, 문의처에 남겨주시면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서비스로 찾아뵙는 LG U+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식님, 같이 인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